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2월 20일 날 부산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몇 건의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끌었었는데요.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사건은 2019 타경의 1560 해운대구 중동의 롯데캐슬 마린 아파트 백사동 30층 35평형입니다. 감정가 4억 9,250만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3억 9,400만원인데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115%에 달하는 5억 6,6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45명 입찰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억 9,250이란 것은 부산 해운대가 수영구하고 수영구 동래구하고 같이 끝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2년여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시세가 좀 내렸었어요. 그 내렸던 그때 감정이 돼서 4억 9,250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한 5억 5천 정도 했던 물건인데,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유찰이 되고, 그죠? 2차 입찰 지난번 이게 한번 연기됐다 나왔거든요. 근데 2차 입찰을 앞두고 11월 6일 날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11월 6일 낙찰되는데 하루 만에 원래 내린 폭만큼 그만큼 다시 급상승을 했어요. 제자리로 바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서서히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것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시세는 뭐 6억 낮아도 6억 1천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해당 평수 중에 해당 평형 중에서는 동도 제일 좋고 로열층에 라인도 좋은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45명이나 입찰해서 5억 6,600에 낙찰이 됐어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낙찰가예요. 이거는 2등이 5억 6,100이었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다루려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됐는데요. 해운대구 제송동에 더샵 센텀파크 2차 센텀파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수영강 쪽에 있는 게 1차 그리고는 이제 그 전철역 이번에 동해선이 생겼잖아요. 그 초역세권 역 쪽에 가까운 것은 지금은 파크 2차가 되거든요. 센파크 2차입니다. 203동 5층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거는 감정가 대비 124%, 또 27명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찰가는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전화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에 낙찰됐어요? 왜 그래요? 미쳤나 보다. 시세가 얼만데? 막 이러고, 뭐 그런 어떤 얘기들 하면서 잔금 미납하고 혹시 다시 나올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잘못 쓴 건 아니고요. 그 후순위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시세 열어놨거든요. 이번엔 착실하게 준비를 잘했어요. 제가 딱딱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동일평형 보니까는 동일평형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 B타입 공이 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보니까 6억 3천, 그죠? 6억 3천, 뭐 6억 3천, 6억 2천, 6억 2천 같은 경우에는 층이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6억 3천, 6억 2천 이래요. 쭉쭉 내려가면서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거는 중층 같은 경우에도 6억 3천이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고층도 여기 201동 고층에 있는 것도 6억 3천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고층 6억 8천이 있긴 하나 대부분은 6억 1천에서 6억 3천, 6억 4천 뭐 요 정도에서 이제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물론 여기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저층 5층짜리가 6억 3천에 낙찰이 됐으니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2월 20일 낙찰이었고요. 여기 보니까 감정가는 5억 890입니다. 이 물건 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기 전에 감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물건도 해제되고 나서 훅 오른 거예요. 아까 호가 보셨죠? 6억 2천, 6억 3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가하고 현재 호가하고는 1억 이상의, 그죠? 1억 1, 2천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도 27명이나 몰렸습니다. 27명이나 몰렸고 낙찰가는 무려
6억 3천만 원이고, 그리고 2등조차도 6억 880을 썼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 낙찰자가 6억 3천을 쓴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2등한 사람, 이 사람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왜 6억 880이나 썼을까요? 거기 보면은 아까 저층 시세들 6억 1천에서 6억 3천까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중개사들이 전부 다 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로 다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6억 880을 쓴지 이 사람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1등은 제가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낙찰자 주식회사 우리 NHD. 주식회사 우리 NHD. 자, 등기부 한번 봅시다. 등기부 보면은 풀리실 거예요. 궁금증이. 2017년 11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때 거래가액 5억 1천으로 샀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저당이 들어옵니다. 근저당이 들어오는데 을구 3번 그리고 을구 4번 같은 날이라도 3번 4번 하면은 번호가 빠른 쪽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을구 3번 먼저 들어온 게 근저당 농협입니다. 그리고 을구 4번 동일한 날짜라 하더라도 이어서 들어온 게 뒤에 들어온 게 주식회사 우리 NHD예요. 아까 우리 NHD 낙찰자 맞죠? 그죠? 자,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이 4억 320만 원입니다. 여기 우리 NHD의 채권 최고액은 3억이에요. 그러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뒤에 가압류, 압류, 뭐 개인 근저당도 있고 쭉 이런데 농협에서 여기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임의 경매. 등기부에서 말소기준 등기는 먼저 들어온 근저당 농협,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7년 11월 10일이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보죠. 2017년 11월 10일보다 빠른 누군가 소유자 아닌 전입자가 있는지.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기는 하답니다. 신땡땡이라고 있는데 전입 날짜가 2018년이에요. 2018년 1월 4일이라서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권리신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뭐 임차인이든 아니든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살고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황 조사서 및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이 갔어요. 집행관이 갔는데 수차례 출장하였던 바 몇 번이나 갔는데 폐문부재, 문 닫혀 있고 못 만났다 예요. 그죠? 못 만나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된 세대를 열람한 바 신땡땡이가 있고 소유자 안땡땡이가 전입되어 있다. 두 세대가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입 날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 우리 아까 찾았죠. 2017년 11월 10일에 근저당이다. 그리고 점유자는 신땡땡이 있다. 2018년 1월 4일이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죠?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상 배당표 보겠습니다. 매각대금 6억 3천입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가 6억 3천으로 받았습니다. 경매비용 582만 9천원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6억 2,417만 1천원입니다. 자, 세금 있네요. 해운대구 세금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농협의 채권 최고액이 4억 320입니다. 그죠? 자, 여기 순위 보면은 2번, 2번 돼 있긴 해요. 2번, 2번이지만은 같은 날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먼저 1분이라도 먼저 들어간 그죠? 그쪽이 선순위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먼저 일단은 받습니다. 근저당이니까 물건이죠. 물건은 어떻게 배당합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 4억 320 채권 최고액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서 이만큼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만큼 돈이 안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 했는데 이거보다 모자라면 자기 받을 만큼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채권 최고액 돼 있다고 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넘는다 하더라도 4억 320까지 요 순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넘는 금액은 밑으로 내려가서 순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농협에서 4억 320을 받고 남는 것을 주식회사 우리 NHD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NHD는 3억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억 2천 정도를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 NHD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더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시세가 6억 3천 정도라고 여기서도 보고 6억 3천이라고 보고 그냥 이 정도로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세금을 가져가고 여기서 자기들이 2억 2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 금액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6억 3천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세가 6억 3천이니까 6억 3천 써서 낙찰 받아서 일반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6억 3천으로. 그죠? 6억 3천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를 해서 수익이 있어야지 내는 게 양도세죠. 그래서 시세만큼 6억 3천 해가지고 또 자기들도 비용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억 3천 얼마에 그리고 취득세 또 낼 거니까 6억 4천 얼마에 매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양도세 낼 거는 없어 보인다. 그죠? 어쨌거나 만약에 말입니다. 6억, 아까 2등에 6억 880이었죠. 6억 880 그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 채권자가 입찰에 참가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받았겠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받았다면 여기에 6억 3천 대신에 6억 880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들 여기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채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언젠가 몇 년 전에 부산 진구에 보면은 그 아파트가 꽤 괜찮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입찰을 이렇게 가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고 고객님 뭐 분석해서 이제 대행하는 그런 일 할 때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매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어느 정도 조금 말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서류 가방을 딱 들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소장님 혹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그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거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금융 쪽이에요. 소장님 혹시 거기 입찰하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 입찰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받으시려면 저희보다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얼마 쓰실 겁니까? 그러니까 4억 천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는 이제 고맙다고 정보 줘서 고맙다고 그냥 그러고는 말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금액을 4억 천을 넘겨야 되나 아니면 살짝 밑에를 써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래요. 4억 천을 쓸 거라고 4억 천을 쓸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살짝 했죠. 저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만 얘기를 했느냐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모른다라는 이제 결론이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4억 천에다가 저희는 400만 원 더 썼어요. 그때 400만 원을 더 쓰고 이제 입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무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저희가 1등하고 그 사람 2등하고 채권자 2등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채권자들이 그 후순위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금융 쪽 이런 쪽에서는 간혹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NPL로 넘어가면은 뭐 대부 이런 쪽에서는 특히나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등기부를 보면서 등기부를 볼 때 이 비슷한 이런 어떤 등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봤는데 근저당 있고 그 밑에 그러면 상식적인 낙찰가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배당이 얼마 안 되고 뭐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는 좀 추측이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하시면은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부실채권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간혹은 그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자그마한 거 이렇게 입찰들을 들어갈 때 그럴 때 보면은 많이 유찰이 되고 했을 때 이 이상 더 떨어지면은 아예 취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전화해서 저희들도 금액도
이제 은행 측에서 생각하는 금액도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 나오면은 미쳤다, 제정신이가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